2022년 2로 끝나니까 저점이라고? 이거 무슨 뜻이에요? 혹시 레리 윌리엄즈 아세요? 저는 안다고 해야죠. 왜냐면 작가님의 유튜브 방송을 봤으니까. 네, 그렇죠. 근데 모르시는 분이 많을 것 같아요, 사실. 네. 왜냐면 이분이 지금 책도 번역된 것도 없고 국내 인터뷰도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요약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약을 하면은 그 레리 윌리엄즈는 1962년에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60년 전이에요, 그게. 네네. 그래서 일단 경험이 굉장히 많다. 그거 하나고. 그리고 돈을 굉장히 잘 버십니다. 이제 1987년에 이분이 그 US 인베스팅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하세요. 그게 심지어 10,000불을 110만 불로 벌렸어요. 네. 진짜 돈을, 리얼 머니를 1년 만에. 네. 더 재밌는 거는 97년, 그 10년 후에 본인의 딸을 그 대회에 내보내가지고 딸이 그때 17세였는데 우승을 하게 하는데 근데 맹세코 직접 내가 거래해준 건 없고 난 얘한테 어떻게 하는지 가르치면 줬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딸이 이제 거기서 세계 챔피언이 된 다음에 자신감 부스팅을 많이 받아서 이제 큰 배우가 됩니다. 미셸 윌리엄즈라고. 배우? 영화 배우. 그러니까 이제 왜 갑자기 배우를 했대? 투자 그렇게 잘하면서. 근데 솔직히 뭐 이렇게 살기겠죠. 그러니까 내 패션은 배우가 되는 거고, 야, 내 돈이 딸리면은 어차피 시장에서 끌고 오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아마. 근데 그렇잖아요, 사실. 역시. 그래서 그분은 본인의 패션을 따라가지고 위대한 배우가 되셨고, 나중에 골든 글로브 상도 받으셨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쪽으로 무지해가지고. 그러니까 상당히 하이 레벨 배우예요, 그렇구나. 이분이. 그리고 또 이분이 한 것 중에서 가장 큰 영웅담은 뭐냐 하면은 공개 교육을 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그 가르침 라이브 트레이딩을 했어요. 가르치면서.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100만 불을 법니다. 와우. 네, 그러니까 자, 여러분 보십시오. 자, 이게 콩 선물에 들어가야 됩니다. 샀습니다. 2시간 후에. 자, 보시면 콩 선물 팔 때가 됐습니다. 그 강의 날.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하루는 아니고 이분이 한 7일, 8일 걸쳐서 한 것 같거든요. 근데 그 구간에 100만 불을 벌어내요. 와, 12억.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냐? 이 사람은 굉장히 뛰어난 투자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뛰어난 투자자가 책도 여러 권 쓰셨죠. 제가 이 책을 한 10년 전에 읽었거든요. 이제 그 책의 내용이 그 골자가 이거예요. 이제 그분은 계절성을 굉장히 중요시 하시는 분인데, 계절성. 예, 그 계절성을 분석을 해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2로 끝나는 해에 이제 미국 시장에 저점이 많이 오더라라는 얘기였어요. 그게. 그건 이제 무슨 법칙이나 규칙성이 있는 거예요? 일단 그분도 그냥 아주 어네스트하게 말씀하세요. 나를 잘 모른다라고. 근데 그거는 근데 뭐 예를 들면 경제 10년 사이클 뭐 이런 걸로 뭐 어느 정도 설명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본인도 말씀하시고 본인도 쿨하게 인정해서 나 모른다고 왜 그런지. 그런데 이제 그분이 그 패턴을 찾아낸 게 본인 투자를 시작한 1962년이었거든요. 그거 60년 전이에요. 근데 이제 그 후에도 그 패턴이 얼추 맞을 뿐만이 아니라 그 패턴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맞아 떨어진다라는 거였어요. 이제 그거를 말씀하셨고, 그리고 대통령 2년차 얘기도 하셨죠.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 2년차. 미국은 대통령이 4년 임기를 하는 거니까 보통 이제 1년차에 업무를 시작하고 2년차 말에 중간선거가 있는 해거든요. 그렇죠. 쉽게 말해서 중간선거가 있는 해에 보통 저점이 오더라. 그걸 말씀하셨고, 그리고 제가 11월, 4월 얘기는 너무 많이 했으니까 이제 또 다시 안 말해도 될 것 같고요. 그럼 당연히 11월, 4월에 주식이 좋다라는 거는 5월, 10월에 안 좋다는 거니까 10월 말에 이제 저점이 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요 세 개를 전부 다 종합해 보면은 이제 소위 그 우주의 기온 세 개가 합칠 때가 2022년 10월 말이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게 이제 조만간 오네요, 보니까. 더 신기한 건 뭔지 알아요? 제가 3%에서 시작한 날이 2022년 2월 22일입니다. 그게 묘하죠, 그죠? 네, 묘하죠, 그죠? 네. 뭐 평행이론 같은 거예요? 아니, 근데 왜냐면 제가 그때 시작하면서 되게 묘했거든요. 근데 야, 씨, 이가 원래 저점 오랬는데 나를 왜 이게 눌렀어? 점점 이거 얘기 들으면 들을수록 신빙성 떨어지고 있는 거 아시죠? 괜찮아요. 저는 늘 제 할 말 하는 사람이니까. 어쨌든 그건 그랬고. 근데 역사적으로 진짜 2로 끝나는 해 저점이 있고 미국 대통령 기준으로 2년 차에 저점이 오더라. 그러니까 중간 선거 있는 해 저점이 오더라. 그렇다라는 맞아요. 그러면은 또 이제 지금 또 이유를 여쭤보실 거 아니에요. 그 중간 선거는 무슨 근거가 있는 거냐고. 레리 윌리엄즈는 솔직히 자기는 잘 모른다고 했어요. 여기서도 근데 켄 피셔는 답을 제시했어요. 그러니까 켄 피셔는 똑같은 말 하거든요. 이제 중간 선거 하는 해 보통 주식이 오른다라는 거. 이제 그분의 얘기는 그거예요. 이제 그분도 20년 전부터 똑같이 이 말을 하고 계시거든요. 중간 선거 얘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켄 피셔는 그 폴리틱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정치.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은 폴리라는 거는 그리스어로 많다라는 뜻이고 틱이라는 것이 그 우리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라는 뜻이래요. 그게. 실제로 거기서 어원이 나온 거예요? 거기서 어원이 나온 건 아닌데 실제로 폴리는 많다는 뜻은 많고요. 근데 그리고 틱이라는 거는 요 단어가 맞기는 맞대요. 근데.
근데 물론 근데 폴리틱이라는 자체가 그거를 의미하는 게 아니래요. 근데 이제 켄 피셔는 거기서 녹을 따면서 표현을 하는 거구나. 그래서 그렇죠. 거머리가 많다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치라는 거는 우리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거머리 같은 놈들이 집합되어 있는 곳이다라고 하고, 그럼 거기서 가장 큰 틱은 누구냐? 그게 바로 미국 대통령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미국 대통령은 당연히 이제 타고난 사기꾼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제 당연히 사기를 잘 쳤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올라가지 않았냐라고 체이스 대놓고 말을 해요. 그리고 하는 소리가,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사기꾼을 맞기는 맞는데 어떤 식으로 사기를 칠지 주식시장이 가늠을 잡을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게. 네, 왜냐면 얘가 선거 전에 말하는 거와 선거 후에 실제로 하는 것은 당연히 괴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 1년차와 2년차에 주식시장이 보통 좋지 않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특히 1년차, 2년차는 대통령의 파워가 굉장히 세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사기꾼이기 때문에 그 전에 한 얘기랑 실제로 하는 거가 많이 다를 거거든요. 여기서 괴리가 와서 그 시장의 불확실성을 얹어주기 때문에 대통령 1년차, 2년차는 평균적으로 미국 시장의 그 수익이 별로 안 좋았어요. 잠시만요. 여기서 잠깐만.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혹시 오해하실 것 같아서 저희들은 뭐 특정 대통령이 사기꾼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럼 그게 말을 한 게 아니라 켄 피셔가 자기 책에서 이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을 했고 뭐 하다 보니 대부분 대통령 1, 2년 차에 그러니까 자기의 공약과 좀 다르게 정책 방향성이 나가는 경우들도 있을 테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뭔가 정책적인 드라이브를 건다고 읽는 게 아니라 불확실성이 더 커진다라고 시장이 읽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데, 또 2년차에 저점이 온다라는 말은 2년차 이후에, 그러니까 중간선거가 끝나면 또 올라간다라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2년 차에 그 4분기 중간 선거가 이제 벌어지거든요. 엔드 3년 차에는 주식 시장이 오를 확률이 무지하게 높습니다. 80% 이상이거든요. 이제 그건 또 이유가 뭐냐 하면은 보통 그런 식으로 우리 틱 형님이 이제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결국은 그 중간 선거까지 민심을 좀 잃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미국 같은 경우는 중간 선거가 벌어지면은 대통령이 있는 그 당이 그 이제 표를 잃어요. 그 야당이 표를 갖게 되고, 그래서 이제 3년 차부터는 대통령과 의회가 갈라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통령은 한 당이고 이제 의회는 이 다른 당.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대통령이 뭐 하고 싶으면 국회가 맡겠죠. 국회가 뭐 하고 싶으면 대통령이 맡겠죠. 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거를 이제 유식한 말로 그리드럭 또는 그 레인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들끼리 블레임 하겠죠. 아시나 뭐 하고 싶었는데 의회가 나 못하게 했어. 의회는 야 우리 굉장히 하고 대통령이 저놈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 아무것도 못하는 교착 상태를 시장은 좋아한다라는 겁니다.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켄 피셔는 늘 그 말을 해요. 3년 차에 주가가 많이 오르는 이유는 소위 중간 선거 때 후에 되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한마디로 정치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런 일이 발생한다. 막연하게 생각했을 때 레임덕이라고 한다면 나빠 보이죠, 왠지, 그죠? 뭔가를 할 수가 없으니까 정책이 새로운 게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오히려 소강 상태가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히려 그게 아니라 불확실성 제거로 시장이 해석을 하는 그래서 실제로 그 대통령 3년 차에 2015년을 제하고 2차 세계대전 후에는 미국 주식이 계속 올랐어요. 매번 올랐어요. 아, 진짜요? 그리고 2015년에도 그 손실이 겨우 마이너스 2%. 굉장히 적었어요. 그래서 3년 차에는 지금까지 거의 무조건 올랐거든요. 그러면 2년 차 접점 그리고 그 이후 반등에 베팅을 걸어볼 만하네. 그래서 제가 15만에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시장에 야, 요번엔 아니야 이놈아 해가지고 저를 때리잖아요. 그러면 인정하고 이제 손절하고 나오겠다는 거고. 근데 확률대로 가가지고 주가가 실제로 오르기 시작한다. 땡큐 해가지고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좀 더 보겠다는 거죠. 과거에 이랬다고 올해도 100% 이런다라는 확신은 없지만 없죠. 왜냐면 2015년에도 금리 떨어졌잖아요, 상이. 그런데 그것도 팩트니까.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이랬으니 이건 한번 베팅을 걸어볼 만하다 정도로 저희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이 투자라는 게 별게 없어요. 확률이 높은 지점에 내 돈을 걸면 되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얘기 나온 김에 저 재밌게 듣다가 우문 하나만 좀 드려볼게요. 아니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랜만에 중간 선거가 있고 2년차 맞아.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1년 차잖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로 했을 때 우리는 아직 저점이 안 오는 건가? 이 말만 따서 한다면
약간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한국에 그대로 해석하면은 사실 그 총선이 있는 해에 주가가 저점을 이루고 그다음 올라간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한국 주식시장은 혼자서 움직이는 장이 아니에요. 아니죠.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는 혼자서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그 시장이잖아요. 네네. 한국 시장은 그게 아니고 물론 한국의 대통령 선거 또는 총선이 변수가 안 된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거와 관련된 테마주도 굉장히 많죠. 그렇죠. 예, 그러나 이제 전체 흐름을 볼 때는 이제 그게 그렇게 엄청나게 큰 변수는 아니라라는 거죠. 그거보다는 진짜 오히려 미국 금리나 통화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더 보통은 더 큰 영향을 그렇죠. 미치죠. 국제 상황이. 네,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FOMC 회의나 미국의 중간 선거를 그래서 관심 있게 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솔직히 왜곡이 있어요. 아니 네. 남의 나라 중앙은행장이 그렇지. 뭔 말을 우리가 알 게 보여요 사실 근데. 그렇지. 예,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네.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니까 그렇죠. 그게 하는 그런 거죠. 거니까. 그죠. 맞아요.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네. 좀 이 부분 제가 또 우문을 했는데 현답을 해주셔서 아닙니다. 이것도 네. 역시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고 예. 근데 제가 네. 노파심 때문에 그래요. 전 예, 되게 예. 보수적이거든요. 네. 사인들이 이렇게 다 나왔어. 예,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로 끝나는 해이기도 하고 미국의 중간 선거 우주의 있는 기운. 해이기도 네네. 하고 우주의 예. 기운 세 개가 다 모였고 이제 10월 말 그러니까 11월부터 네. 4월까지 매매하기 좋은 시즌이니까 예. 우주의 기운이 다 모였는데 지금 펀더멘털이 너무 안 좋단 말이죠. 네네네. 그런데도 매수 고합니까? 당연히 그거를 하죠. 근데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겁니다. 지금 장이 2152가 뭐 그렇잖아요. 네. 커스피가. 네. 솔직히 이거 그냥 몇 년 안에는 무조건 3천, 4천 가거든요, 사실 근데. 네. 근데 이거 팩트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죠. 저도 당연히 이게 언제 3천, 4천 갈지는 당연히 모릅니다. 모르죠. 네. 저는 이제 10월 말에 우주의 기온이 왔다고 보고 일단 들어갑니다. 제가 틀릴 수 있잖아요. 찔끔 하면은 제가 또 분명히 제 총자산의 2, 3%를 잃어버릴 거예요, 근데. 네, 네. 그러면 이제 또 다음 차트에 또 들어가겠죠. 또 찔끔 들어가는데 거기서 이러면 또 깨질 수가 있겠죠. 네. 그럼 2, 3%를 또 있겠죠, 제가. 네. 그거를 근데 제 생각에는 두세 번 정도 반복하면은 언젠가는 저는 그 나머지 100%를 먹을 거예요, 아마. 그 2천에 3천, 4천 가면서. 여기서 포인트는 무엇이냐? 최대한 서너 번 정도 찔끔 뭐 2, 3%를 잃은 다음에 나머지를 저는 다 먹으면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핵심 포인트는 리스크 관리. 한마디로 틀리면은 그 빨리 인정하고 나와가지고 손실을 최소화하는 겁니다. 그런 작은 손실을 두세 번 먹은 다음에 그 후에 왕창 크게 먹으면 돼요. 대부분 투자자들은 근데 그거를 못 합니다. 그 손실을 인정을 못 해가지고 요 손실이 예를 들면은 엄청 커져요. 네. 그러면 그 후에 실제로 장이 2천에서 4천 간다 하더라도 그거를 거의 못 먹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냥 네. 본전 오면 다행이다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네. 예. 그게 안타까운 거죠. 이분은 솔직히 어떻게 보면은 한 번 틀리고 한 번 맞았는데 본전이고 그렇지. 저는 서너 번 틀리고 한 번 맞았는데 100% 수익이 나는 거예요. 요게 어떻게 보면은 고수와 하수의 차이예요, 이게. 그렇죠. 예. 잃을 때 적게 잃고 딸 때 많이 따는 거. 예, 맞아요. 예. 근데 이제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반대인 경우가 많으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그분들은 오히려 이렇게 막 깨져가지고 네. 소위 속된 말로 존버하고 있다가 네. 나중에 가서 이제 본전이 되면은 허겁지겁 팔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거기서 주가는 또 더 올라가겠죠, 아마. 네, 그게 근데 안타까운 거죠. 나 네. 방금 작가님이 하신 그 말씀이 확 와닿네요. 네. 어떤 사람은 한 번 틀리고 한 번 맞았는데 본전밖에 못 얻고. 맞아요. 예. 작가님은 세 번 틀리고 한 번 맞은 건데도 수익이 많이 날 수익률은 거예요. 네, 많이 맞아요. 날 수가 맞아요. 있고. 그리고 장은 하는 거는 그 저한테 그리고 여기 보시는 분이랑 다 똑같아요. 어차피 이제 결국은 이제 빌빌거리다가 나중에 3천 4천 갈 거거든요. 근데 네. 그 팩트로 다 똑같은데 그리고 심지어 저는 세 번 틀리고 한 번 맞았는데 네. 여기 이제 한 번 틀리고 한 번 맞은 사람보다 돈을 더 많이 벌 거예요. 아마. 이런 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사실. 그러게요. 네. 맞아요. 이런 데서 차이가 나. 맞아. 예측의 영역은 모두가 공평하게 모르는 거니까. 아, 예측이 맞을 확률은요, 저나 여러분이나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나 다 거기서 거기에요, 사실. 예, 다 반반이에요, 이거. 예. 각자 예측을 네. 하면서 각자 나름의 근거가 있을 뿐. 그렇죠. 근거는 네. 다 있고 그 근거가 조금 더 그럴듯하게 들리는 사람도 있고 좀 덜 그렇지. 그럴듯하게 들리는 사람도 있는데 네. 근데 아무리 근거가 그럴듯하다고 그 예측이 실제로 맞는 거는 그렇지. 아니거든요. 아니니까. 그러면은 오케이 틀렸어 하면은 리스크 그거 빨리 관리를 인정하고 하는 거지. 요만큼 읽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몇 번 털리다가 나중에 내 예측이 이제 크게 맞았을 때 이만큼만 네. 벌면 되는 거예요. 아. 그럼 요거들을 충분히 상쇄를 할 수가 있죠. 역시 우주의 기운 처음에 말씀하실 때는 이분 약간 그러다가 네. 뒤로 가면 갈수록 믿음이 갑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저는 우주의 기운을 믿고 있긴 있어요. 근데. 네네. 단 근데 진짜 그 세 가지가 올해 말에 이렇게 모이는 건 맞으니까. 그거는 확실하고 네. 근데 시장이 저한테 시그널을 줬어. 야, 네가 보통 맞는데 이번은 아니야. 뭐 퍽퍽퍽 할 거 아니야. 그럼 저 나가는 거죠. 이제. 그렇지, 네, 그렇지. 그죠. 아. 네.
그러면 이거 하나만 깨질 때 적게 깨지고 딸 때 많이 따라고 했잖아요. 예. 작가님 기준에서 깨질 때 적게 깨지는 게 평균적으로 난 이 정도 깨지면 난 미련 없이 손절해 뭐 그런 기준이 좀 있어요? 그 이제 사실 그것도 이제 투자자마다 어떻게 보면 다 다르다고 이건 볼 수가 다르죠. 있고요. 그럼요. 근데 예. 이제 뭐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죠. 그러니까 내가 한마디로 최대로 잃고 참을 수 있는 금액이 어딘가 이제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네. 그게 뭐 예를 들면 20%라고 해볼게요. 제가 이제 맥시멈 20% 이상은 절대로 안 깨질 것이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개별주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한 번 투자를 할 때 2% 이상 깨지면은 좀 위험해요. 2%?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이제 1억이 있어요, 돈이. 네. 그럼 이제 나는 맥시멈 2천만 원 이상은 깨지면 안 된다라는 게 제 보루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한 번 트레이딩을 할 때 네. 200만 원 이상 깨지면 안 돼요. 근데 그 말은 뭐냐면은 1억을 전부 다 그 한 주식에 갖다 박으라는 게 아니라 네. 예를 들면은 2천만 원 정도를 갖다 받고 얘가 10% 떨어질 때 손절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제가 200만 원 깨질 거 아니에요. 네. 이제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라는 거죠. 근데 당연히 제가 2천만 원짜리 주식을 샀는데 얘가 오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좀 추가 베팅을 오히려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내가 2,000원을 샀는데 얘가 떨어지기 시작해요. 근데 200 손실이 났어요. 그러면은 팔고 그 다음 기회를 찾으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분명히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어서 네. 약간 작가님은 좀 어떻게 그러니까 어떤 개념과 레인지로 이걸 접근하시나 궁금해서 네네네. 한번 여쭤봤는데 여러분들도 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 일단 이제 제가 15만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 다음에 손절선은 그 3,430, 그 미너비니가 말한 거기. 3430 S&P 500 기준으로. 그럼 다시 언제 재진입할래? 그거까지 제가 생각 아직 못 해봤어요, 아직.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만약에 이제 워스트 시나리오, 네. 제가 들어갔어요, 10월 말에. 네. 그럼 이제 뭐 예를 들면 12월 초에 3,430 밑으로 갔어요. 네. 그러면은 제가 언제가 다시 재진입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게 언젠가는 제가 아직은 생각 안 해봤어요. 네. 생각할 때쯤이면 그럼 다시 저희 출연해 주십니까? 빈말로라도 한번 해. 당연하죠. 네, 그렇습니다. 빈말로 네네. 말하시면 네. 제가 현실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왜냐면은 3,430 네. 좀 언저리 되면은 이제 알 거 강하고 쟤 또 손절했겠구나. 오케이. 그럼 근데 제가 손절할 때 그때쯤이면 아마 당연히 다음에 언제 들어갈까 또 분명히 계산을 해놨을 거거든요. 근데 그때 부르시면 돼요. 네. 물론 그러게. 제가 원하는 거는 15만에 들어가가지고 쭉쭉 뻥뻥 올라가는 걸 제가 그게 당연히 최고죠, 원하죠. 당연히. 네, 예, 누가 떨어지는 거 바라는 사람이 있겠어요. 맞아요. 아무튼 와 진짜 예. S&P 500 기준으로 3,430선도 제가 기억을 해뒀다가 유의미한 또 반등이나 좀 움직임이 있을 때 그때 한번 제가 연락드리도록 할 테니까 네. 제 번호 지우지 마시고 잘. 물론 저는 계속 그 중간에도 그 미너비니 아저씨 트래킹을 할 겁니다. 이분이 거의 매일 뭐 트위터에 올리거든요. 그래서 네네. 네. 알겠습니다. 예. 참 절망적인 시장이에요. 저희 회사 분위기도 당연히 안 좋죠. 시장이 이렇게 깨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좀 이렇게 웃으면서 시장 얘기를 하는데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또 너무 한번 딥해지면 네. 너무 디프레스만 되잖아요. 이럴 때 뭐 어떤 좀 새로운 포인트들이 있을까 생각하시면서 네. 좀 즐겁게 듣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환국 작가님과는 또 다음 의미 있는 지수 때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죠.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